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가장 참견하지 않고 조용했던 영역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다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영역까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한글이 중국의 사투리이며 그 근원은 중국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중국이 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한국은 어떻게 절묘하게 대응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은 자신들과 별로 상관없는 분야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선을 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주변국인 한국의 한복이 자신들의 옷이다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복은 사실 중국의 명나라 때부터 입어온 전통 의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만 이렇게 중국이 마음대로 날뛰듯 하는 것은 한국을 약소국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동북공정과 같은 것이죠. 특히 중국은 이제 심지어 미국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억지스러운 세계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현재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이 나오니까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국가소속 언론사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선거가 미국 사회의 분열을 드러냈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사회 분열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의 여러가지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죠. 급기야 그들은 미국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모순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논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으로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모순이 있다면서 백인, 소수민족, 엘리트, 일반인 간 모순이 바로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갈등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합니다. 중국은 최근 중국의 사회체제 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월하며 미국은 그러한 중국을 시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방역을 마친 중국을 저주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전 세계의 코로나 발원지로 거론되는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할 말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도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며 중국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이 근래에 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언어 공정에 나섰다는 정황을 말합니다. 아직 이것이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당국은 사실상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세계문명연구협회는 2019년경 전 세계 문명은 중국 문명의 하위에 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국 서구 문명은 중국에 속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것이 영어가 중국 지방 사투리가 변형되어 영어로 정착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국의 핵이라는 단어는 중국 발음으로 허더인데 영어의 헐트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중국 변방의 언어가 서구로 전달이 되었고 결국 영어도 중국어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어 단어를 차용해서 26개의 알파벳이 탄생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가게를 뜻하는 샵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상점을 이야기하는 샹푸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언어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국어인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그들은 이제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을 올바로 찾아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냥 웃어만 넘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원래 도광양회라고 하여 힘을 기르고 자신이 힘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숨기고 있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 이것을 180도 바꿔 자신의 힘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과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이 자신보다 경제가 약한 국가들에게 중국 자금을 밀어넣으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그런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패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각종 학자들은 중국 당국의 방향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언어 속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학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급기야 러시아나 일본어 역시 중국의 속국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 중국의 한자를 자신의 문자로 쓰고 있어 중국의 언어 속국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글도 중국의 사투리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극창하는 독창적인 언어로
언어 지도에서 보면 유일하게 다른 색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알파벳을 공유하기도 하며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같이 쓰는 한자 문화권이므로 색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만큼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색으로 표현된 게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이 한글이 중국의 사투리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매우 단순한 논리로 연변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안다는 것으로 한글이 사실상 중국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많은 이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오히려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상위 언어이며 반대로 중국어가 한국어의 사투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위 언어는 필시 상위 언어보다 불편하며 어딘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중국어가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일부 언어학자들은 한국어가 전세계 최상위 언어에 속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 과학 전문지의 디스커버리에서 언어학자 레어드 다이아몬드는 한국에서 쓰는 한글이 독창성이 있고 기호 배합 등 효율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특별히 한국의 효율성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1996년에는 프랑스의 언어학자 회의에서 한글을 세계 공통 언어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 배경으로 유명한 소설 대지를 쓴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펄벅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극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는 약 8,800여 개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400개, 일본어는 3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쓰는 문자는 정작 7,000여 개를 외워야 하고 통상 쓰는 말도 최소한 3,500개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글은 28자만 알고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중국어는 효율성에서 한국과 정반대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키보드를 입력할 때만 보더라도 한글은 순식간에 즉시 입력을 할 수 있고 가장 타이핑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아예 로마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찾아야 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므로 속도도 매우 늦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해 자동 입력을 주로 하는 중국인들은 절반 이상이 한자를 받아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입력을 대신해주니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 언어를 직접 쓰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그래도 우리는 중국처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글은 그 자체로 독창적인 언어라서 한국의 사투리가 중국어가 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는 한 네티즌은 중국어가 한국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오히려 한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 일침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어와 섞인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며 한글은 그 자체로 위대한 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은 한국의 다양한 억지주장을 펴고 주변국에 특히나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한국을 돈을 벌게 해주는 나라인데 한국은 중국한테 군소리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자신이 구매를 많이 하는 부자 나라에는 구매력을 무기로 각종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돈을 빌려주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등에는 비싼 고리대금으로 경제를 갈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앞으로 다자주의로 갈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을 고립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창제된 한글마저 중국의 언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은 신뢰를 잃게 되며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이 도강령회가 아니라 시진핑의 주동자계를 고집하며 자신들이 최고라는 사상을 강조하는 이상 주변국들과는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얀마 사태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대립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첫 중대 외교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일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원조를 긴급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 대한 제재 검토에 들어갔죠. 같은 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은 미얀마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습니다. 쿠데타를 규탄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지도자의 구금에 깊은 우려를 발표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사태가 국내 문제라며 군부를 옹호했습니다. 미얀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둘러싸고 이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오랫동안 중국과 밀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주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은 미얀마 쿠데타를 군부 지원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물론 미국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얀마 군부가 중국 쪽으로 급속히 기울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국제사회에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친 상황입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중시하는 이미지가 강하죠. 세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사태에서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미얀마를 통해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건 사업인 인도양 진출로를 뚫는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하나로 서남부에서 미얀마를 통과해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철도, 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에 방해가 됩니다.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게 붙는 이유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얀마 군부의 비자금 마련을 비호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얀마의 경제를 상당 부분 장악한 상황입니다. 군사협력도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섬에 레이더 기지를 지어준 뒤 정보를 공유받아 미국과 협력하는 인도군의 동향을 살펴왔습니다. 아직은 의혹이지만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게도 결정적인 카드는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거점 항구에 인민해방군 주둔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외국군 주둔을 금지한 헌법을 들어 이를 거부해왔죠. 미얀마 군부가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도 영향력 확대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국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부의 배경으로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분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135개 민족 및 종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이 몇몇 소수민족과 연합하는 걸 극도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경계심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을 향해서도 충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법의 핵심은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 내역에서 위법 행위 단속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 선박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타깃이 어딘지는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네,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열도를 노리기 위해서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치료 지배는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 법이 센가쿠 열도 때문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경법 제정은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다. 갸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갸오위다오는 센가쿠의 중국식 명칭입니다. 일본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武力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현지는 중국의 해경법 제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센가쿠 열도 인근 수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과 일본 선박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오테기 일본 외무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일본 어선이 자오이다오의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해야 한다. 당시 발언으로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외무상이 곧바로 반격을 하지 않았냐며 부글부글 끓었죠. 센가쿠 열도 분쟁은 사실 미중 패권 경쟁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2.1 상호 안보 조약을 센가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중일 양국 주권 사안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2012년 이른바 센가쿠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관여가 시작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센가쿠 열도 방어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센가쿠 열도 5개의 무인도 중 3개의 섬을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효화하는 조치로 센가쿠 주변 해역에 선박을 집요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미일 정상 전화회담에서도 센가쿠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센가쿠 열도 적용을 포함해 일본 방위에 확고한 의무가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예상대로 발끈했습니다. 갸오이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미일 안보 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약 180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연합체는 전 세계 정상들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끔찍한 인권 유린 및 탄압을 신화시키는 것에 동계올림픽이 악용되지 않도록 세계 정상들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 또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이래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차없는 탄압을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 탄압과 홍콩 문제 등도 인권단체 연합체가 올림픽 보이콧 성명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이번 공개서한에 서명한 연합체에는 세계 위구르 회의, 국제 티베트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아주 멋지고 뛰어난 행사가 될 것이다. 동계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시도들은 매우 무책임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